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제2의 서대문 형무소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애국 투사를 감금하고 사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입니다. 부끄러운 곳입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어떤 탈법과 오법과 탈법과 범법과 위법을 했는지를 역사는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니고 당직 판사입니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구속의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였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12월 9일 현직 대통령을 탄핵도 하기 전인 12월 9일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대통령이? 변장해서 제주도로 갑니까? 무인도로 갑니까? 울릉도로 갑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변장해서 도망갈 정도로 비굴한 사람이라면 계엄 선포도 안 했습니다. 5년 가만히 있으면 흘러갑니다. 좌파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 흔들려는 것을 도저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서는 대통령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인 하나인 계엄 선포를 불가피하게 꺼내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남동에 버젓이 거주하고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언론 중 하나는 대통령이 도주했다라는, 도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까지 내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신문사를 홍보할 때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 정론을 하는 언론, 양심을 보여주는 언론이라고 홍보하면서 보수들의 피를 빨아 신문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답니다. 증거인멸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계엄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 다 구속시켜서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 의원 나서가지고 팔을 비틀면서, 팔을 현장에서 비pon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팔을 비틀어 오염된, 당황하고 놀란 이 사람들, 그리고 급에 질려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끌어내 총을 쏘 등등의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엄청난 자료까지 증거로 다 모아놨는데 추가적인 증거 인멸할 게 뭐가 있냐고. 대통령 혼자 관저에 포위되어 있다가 이제 서울구치소, 이제 의왕구치소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후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그 이유를, 영장 청구하는 이유를 150쪽에다가 쓰면서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전형적인 확신범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이 나아가 다시 비상계엄령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거 소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설도 이런 유치찬란한 소설 없습니다. 이걸 올린 것을 장경 판사가 그대로 받은 거죠.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희망은 가졌지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대통령의 무죄를 그리고 석방을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저보고 방정맞다고 하는지 몰라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왜? 누구보다 더 간절히 석방을 바랐지만 서부지방법원과 공수처가 해온 그리고 민주당과 짬짬이 된 그 오염된 사법부의 행동을 본다면 사법부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이때까지 해온 짓을 보면 이순영이가 하든 신한미가 하든 차은경이가 하든 도찐개찐입니다. 까마귀 모인 곳에 까마귀들이 갑니다. 하이에나 모인 곳에 하이에나가 갑니다. 1차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이순영 판사, 전담판사, 왜 국민의힘이 대통령 살리고 싶으면 권성동이 먼저 나서서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 여기서는 예외로 한다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영장판사에게 혹은 했다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왜 따지질 못해. 권성동, 강원랜드와 관련돼가 당신이 유죄가 될 것 같은데 살려준 판사가 이순영이니까 입 다물고 있었어? 지금 와서 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 하면서 계엄 특검법을 내겠다고? 대통령 죽여라 죽여.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이미 탄핵시켰으면 충분하지 않냐? 대통령 2분이나 탄핵시켜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런 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발벗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물론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싸운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니까 조목조목 따졌지만 오동을 앉혀놓고 중앙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오동훈이 그 자리에서 답은 없다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허지부지 넘어가서 안 됩니다. 위정죄로, 거짓말한 죄로 윤상현 의원, 주진우 의원이 나서서 도대체 서부지방법원에 끈질기게 민주당이 뒤에서 밀어주고 왜 영장 청구는 계속 서부지방법원만 하느냐라고, 이게 정말 원칙대로 하면 중앙지법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서부지법에 하느냐. 어차피 기소를 하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텐데, 그리고 중앙지법으로 넘어갈 텐데 왜 이게 서부지법으로 돼 있냐. 특별히 대통령의 편의를 봐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뭐 관저와 서부지법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엑스 소리가 아니라 그 뒤를 캐고 나선 사람이 그 두 사람뿐이에요. 그제서야 덩달아 몇몇의 있는 뜻있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올리 그러니, 아니 국회 부의장까지 하는 주호영, 참 저는 얼굴도 한 번 못 봤습니다. 목소리 하나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판사 출신이야. 육선이야.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 그건 비례대표 이름 올리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집에서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국회 부의장 자리까지 앉아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체포당하고 대통령이 구속당하는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 때마다 대통령을 활용해 먹는 인간들 아닙니까? 활용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이용. 이제 남은 싸움은 사법부가 똑바로 하도록 국민들이 경계의 선을 놓치지 않고 대통령을 위한 여론전을 계속 피워주는 겁니다. 남은 싸움은 이재명은 이 편안하고 좋은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는 동료들을 양옆구리에 끼고 2심재판, 공직선거법 2심재판 미루는 데에 이때까지 해온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어떻게?
3월 6일 전에 2심을 내놔야 되고 그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그 맞불 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현거로 봐요. 이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여의도에 앉아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들. 이재명 밑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횡포를 우리는 절대로 그대로 보아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제 수감됐으니까 이젠 우리는 할 일 더 이상 할 게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일이 바로 이 여론전입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 도대체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갔던 내란을 자신 없어 하는 그거를 증명할 자신이 떨어지는 민주당에게 권유를 해가면서까지 그거 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빼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이유는 충분하고 우리는 탄핵을 인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나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똑같이 여론전이야. 특히 헌법재판소는 또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 지지에 대한 목소리가 60% 70% 되면 헌법재판소는 흔들릴 겁니다. 이때까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어부지리로 덕을 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과 같은 이제까지와 같은 지도부 하에서 이제까지와 같은 당 운영 철학으로 모든 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모드로 양다리 작전하면서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 중도를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선거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그 철학을 내세우면서 당을 끌고 가가는 앞으로 남은 거는 지지율 폭락뿐입니다. 갤럽 조사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39%를 지지를 받고 민주당이 36%를 지지를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절대 안 될 건 뭐냐. 그러면 진짜 자기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는 얼마냐? 28%. 민상 지지는 37%입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목소리가 강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밥이에요. 우리가 그 대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당이 나서서 집토끼는 놔두고 산토끼를 끌어오겠다고 사냥에 나서다가 어설픈 짓 하다가 집토끼까지 다 놓칩니다. 정말 강성 열렬한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무당청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무당청이 17%. 이것은 지난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때와 거의 같은 숫자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은 거의 확고하게 자기가 미는 당을 어느 정도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자 불리듯이 이자가 복리이자를 만들듯이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가 아니죠.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불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론전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시지 말고 여의도를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의도를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후원금 1원도 내지 마십시오. 당비도 내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서울고등법을 향해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로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줄 서는 치졸한 인간이 되지 말고 용기 있는 윤석열처럼 정면으로 맞서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전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서부지방법원을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